예, 그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베릭이나 그 OECD에서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응용 서비스를 OTT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되는데요. 동영상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 정도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또 뭐 그 한국에서는 푹, 뭐 티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OTT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OTT 서비스에 대해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그 정의에 속한 서비스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뭐 그 규제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특성 등에 따라 갖고 분류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푹이나 그 티빙과 같이 실시간처럼 OTT 서비스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넷플릭스나 왓챠 같이 그 비선형적인 그 S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SVOD형 그 OTT 서비스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와 같이 그 일반인들이 뭐 제공하는 뭐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유저 크리에이트 중심의 그 유튜브형 그 OTT 서비스를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직까지는 그 OTT 서비스가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의 주요한 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 규모가 1조 8,976억 원이었는데 그 2018년에는 그 1조 3,007억 원으로 그 한 4년 동안 그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이 5,95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OTT 서비스가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료 방송 그 채널의 방송 광고 매출액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갔고, 그 2014년에 그 유료 방송 채널의 그 광고 매출 규모가 1조 2,258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그 1조 6,167억 원으로 3,90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OTT 서비스의 활성화만으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를 했다면은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 광고 매출액도 동시에 감소를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이 좀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파 광고의 상당수가 사실은 TVN이나 또는 종편과 같이 점점 시청률이 좋아지는 채널로 이동해 갔다. 이거는 사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어떤 변화 추세가 유튜브에 너무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보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간대가 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드러나는 걸로는 일단은 지상파에서 종편이나 뭐 TVN 같은 데로 갔다고 치지만 결과적으로 이 광고가 광고주라는 건 대단히 제한적인 버젯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유튜브 광고로 지금 상당수 가고 있고 그 속도는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건 다 전망이긴 합니다만. OTT 서비스 중에서도 유튜브라는 어떤 특정 서비스의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거지, 전반적인 OTT 서비스의 광고 때문에 방송 광고 시장이 뭐 침체가 됐다고 말하기엔 아직 그 너무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나 뭐 왓챠 같은 SVOD형 OTT 같은 경우에는 방송 광고 자체를 아예 안 하고 푹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발생하는 방송 광고 매출액이 결국에 다시 또 방송채널 사업자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방송 광고 시장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접적인 대체성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지만 OTT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광고주 입장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더 선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기존과 같은 광고 방식에 의존하는 지상파나 유료 방송으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넷플릭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유료 방송 기존의 IPTV나 위성 SO들의 강력한 대체제가 될 것이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가 구조고 지금 넷플릭스 가격이랑 실제로 뭐 결합해가지고 보는 가격, 오히려 결합해서 보는 가격이 더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지금과 같이 IPTV 통신 사업자가 기존의 유료방송 사업자마저 인수합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결합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질 거다. 현재 상황만 보면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다만 주목해야 될 것은 1인 가구입니다.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유료 방송 가입률이 일반 가구보다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은 이미 유료 방송에 덜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선 전화가 어느 순간 이동 전화로 다 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1인 가구부터 유선 전화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게 된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 이동 전화로 충분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조짐이 일부 있다. 지금 또 5G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입장에서는 굳이 돈 들여가지고 유선을 통한 유료 방송에 가입할 유인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 가구 중심부터 지금의 형태의 유료 방송이 영향력을 잃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OTT 서비스가 이용자 측면에서나 사업자 측면에게 선택권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용에 참여나 사업 또는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령 의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반드시 백화점이나 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듯이 마치 동영상 제공하는 그 컨텐츠 사업자도 온라인상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서비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역시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컨텐츠 서비스 또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질 낮은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특히 유튜브나 이제 아프리카 TV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로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버젓이 나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컨텐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인종이나 어떤 다른 그 그룹에 대한 그 증오적인 표현이라면 혐오적인 표현.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어떤 거 보니까 조폭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때리는 그런 걸 정확히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국가가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 수준의 폭력성만 봐라 이걸 정할 권리가 과연 있는지 저는 늘 의문이거든요. 어차피 세상에는 다양한 폭넓은 스펙트럼이 넓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인터넷 세상의 그런 그 퀄리티의 폭넓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것을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 피하기 어렵지만 그 규제는 최소화되는 가급적 왜냐하면 모두가 합의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것이 그나마 논란을 줄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OTT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서 기존의 그 방송 사업자 또는 방송 시장의 생태계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집중화된 시장이고 특히 컨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그 채널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들의 그 파워가 뭐 아직까지는 뭐 상당한 상황인데 새로운 어떤 그 컨텐츠의 수요자인 그 OTT 플랫폼이 등장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그 구조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국내만 이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이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뭐 국내 그 컨텐츠 제작 사업자들도 해외에 뭐 진출할 기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기회를 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시간 다채널 방송 OTT랑 그 VOD OTT는 사업자가 만든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보내느냐 주문형으로 제공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기존의 그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 방송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 UGC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이건 좀 굉장히 그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약할 수도 있고 그 컨텐츠 자체도 기존 방송 컨텐츠랑은 좀 다르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 서비스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 방송 서비스와 OTT 간의 그 유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뭐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랑 아프리카 TV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랑 아프리카 TV도 결국은 제가 말하는 세 번째 서비스에서는 그 동일하고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유사한 점이 뭐 전혀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올 그 논의를 생각한다면
유사점보다는 좀 차이점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 OTT 서비스와 무료 방송이라든지 지상파 서비스 간의 그 컨텐츠 품질이라든지 수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시간 채널 제공형 OTT 서비스인 푹에서는 CJ ENM 계열 채널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CJ ENM 계열에서 나온 그 OTT 서비스인 티빙에서는 지상파 계열 TV 채널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채널을 전혀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국내 컨텐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소규모로 제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그 방송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대형 TV를 통해서 뭐 집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OTT 서비스 이용자들은 그 OTT 서비스를 이동 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본다거나 집에서 뭐 그 태블릿이나 PC를 통해서 본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용자들이 어떤 그 사용 행태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그 유사성의 정도가 그 서로 간의 대체가 이루어질 정도로 유사하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넷플릭스처럼 VOD만 하건 아니면 푹처럼 실시간도 하건 아프리카 TV처럼 1인 방송을 하건 이 모두가 기존의 방송 서비스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OTT가 이렇게 지금 이 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유사성을 반증하는 거다. 사실 채널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MBC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MBC의 특정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보면 실시간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OTT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그 모든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청 시간을 빼앗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뭐 완전히 유사한 것 같은데요. 유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유사하지만 서로 간에 상호 대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유사하진 않다. 저는 이미 시청자들이 그 유사성을 이미 입증했다. 그래서 광고가 움직이고 있고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전망들은 다 유사성, 그 아주 유사한 정말 본질적으로 유사함에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거꾸로 시청자들이 유사하지 않담을 그 증명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있었다. 생각하는데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지금 예. 현재 대부분의 그 OTT 이용자들이 그 OTT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유료 방송 서비스 또는 지상파 방송 서비스와 동시에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이게 서로 간의 상호 대체가 완전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굳이 뭐 돈을 2배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강 박사님은 이제 대체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 그리고 방송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과 방송의 혼종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은 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체가 인터넷으로서의 속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로서의 속성과 그 방송 영상 서비스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규제 체계는 망에 따라서 방송망은 방송법과 방송 규제, 통신망을 쓰고 있으면 통신법과 정보통신망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OTT 서비스 중에 일부는 방송 서비스와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방송 서비스와 유사성을 갖는 현행 규제 체계상의 통신 서비스, 부가 통신 서비스를 현재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행 그 규제 체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OTT 서비스 중에서 방송 서비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속성상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일부 방송법으로 좀 포함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그 통신 규제 체계 상에서 규율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좀 점진적인 방법이 가장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저희가 뭐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뭐 대부분의 뭐 박사님들께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이슈에 좀 포커싱을 했었는데 표현의 자유 이슈 하나만으로 과연 OTT를 방송법에 집어넣을 것이냐, 효율적이냐 이게 과연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한다. 물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하는 것처럼 방송법에만 들어가면 기존의 방송 서비스, 기존의 OTT가 다 망할 것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면 별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IPTV법 기껏 만들어놔서 결국 지금 다시 통합법 논의하듯이 이런 뻔한 절차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 IPTV법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OTT 동영상 서비스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의 속성과 방송 영상 서비스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서비스라는 게 저희 인식인데요. 이 독특한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는 부가통신 사업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가통신 사업으로 계속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부가통신 사업은 통상에서 현재 개방된 영역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말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시장 개방에서 유보된 영역. 그 말씀 뭔가 하면 부가통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구체적인 더 규제 수준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높이게 되면 무역 이슈, 그러니까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라는 별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우리 정부의 정책 재량권이 좀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떤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반대가 없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는 굉장히 규제가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방송으로 볼게. 그래서 방송법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규제형을 똑같이 국내 사업자가 동일하게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서비스일수록 덮어놓고 올 때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제도화부터 해놓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방송 서비스이니까 방송법에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거고요. 방송 서비스하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방송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하고 통신은 정말 다른 성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통신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방송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제3 텔레미디어 서비스법이 있으면 어차피 왜냐면 인터넷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1대 다와 1대 1의 그 속성을 굉장히 불러하게 만드는 굉장히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제 의견은 실시간 다채널 방송을 제공하는 OTT는 방송법으로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넷플릭스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게 문제입니다. 제 고민도 그건데 그럼 이 차에 방송법에 VOD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넷플릭스와 같은 VOD까지 다 포함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넷플릭스와 같은 VOD 서비스는 그 인터넷 영역에서 자유로운 그 컨텐츠 서비스의 영역으로 둘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유료 방송 서비스처럼 MVPD 다채널 사업하면서 VOD 서비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좀 갈림길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방송 서비스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을 가진 자식인데 너는 엄마하고 닮은 점이 있으니까 엄마 쪽으로 가라. 그걸 놓고 꽉 논의를 하는 게 성급하다는 거죠. 아직 얘가 어떻게 클지 몰라요. 10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10년 후를 우리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성급한 제도화가 시장이 아니면 서비스가 발전해야 될 방향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직 아무도 5년을 10년을 내다보기 힘든 시점에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직 합의가 안 되잖아요. 방송 서비스라는데 동의되고 있지 않잖아요. 다만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하고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와도 좀 다르다는 데까지는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법이라는 것은요. 사회가 동의하는 그 최소 공약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하는 데까지 가야지 왜 더 멀리 가냐는 거예요. 특히 더 멀리 가려고 하는데 법이 어떤 법이냐. 우리나라 방송법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서비스 중에서 가장 혁신이 빠른 발전이 변화 무쌍한 서비스가 OTT 동영상 서비스라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 중에 일부는 이 방송 서비스에 먼저 넣고 보자 이런 논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주장하는 게 그 부분이라면 저는 그 주장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방송법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채널 사업이나 실시간 채널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라. 다만 이 서비스 사업자가 VOD 서비스를 하든 VR 서비스를 하든 AR 서비스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방송법은
지금 방송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전 세계적인 규제 완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완화하자고 그렇게 매년 얘기하는데도 요지부동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유료 방송에 대한 것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하자 소리를 몇 년째 하는데도 그 조항 하나를 못 바꿔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변화가 느린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변화가 가장 빠른 영역을 지금 일단 넣어놓고 말씀하시자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제3의 법을 만드는 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박 박사님 저는 제3의 입장에서는. 법에 만드는 게 타협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실태조사 같은 거죠. 실태조사.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실태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방송사업자들은 자기 재산상을 다 공표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방송시장 경영상평가를 매년 하죠. 그리고 이런 타이트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부가통신 영역에는 없어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2020 내년 말고 내후년에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내후년에 실시되도록. 근데 지금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오니까 어느 것이 가입자 대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광고 시장의 대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이라도 먼저 하자. 그게 제 생각인 거죠. 별도법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에 IPTV법은 그 별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IPTV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IPTV를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방송과 통신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정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별도법이었어요. 그 IPTV 서비스를 빨리 조기에 도입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현재는 지금은 OTT 서비스는 별도법이 없다고 해서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도법을 만드는 그 공과 노력을 차라리 통합법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통합법은 통합법이라든지 별도법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요. 라든지 아니면 방송과 통신의 그 이원적 규제 체계를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최대한 현명하게 규제 완화할 건 완화하고 개선할 건 개선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낫지 별도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방송 서비스가 아닌 별도법으로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3의 법이 그냥 단순하게 제3의 법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서비스법이 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어프로치도 굉장히 심플하죠. 시장 주선주의.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OBD를 아직까지도 계속 유보하는 건 사실은 그 시장의 경쟁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굳이 발목을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마치 우리의 사례인 것처럼 하는 것도 사실은 오바다. 물론 저도 미국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업자들 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상황은 유럽보다는 미국에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강하고 저는 반대로 우리나라 생각합니다. 사업자들도 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럽의 상황과 더 근데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어요. 아시겠지만 회원국들이 같이 지켜요. 그래서 협상력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하나예요. 유럽에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두 연합해서 지금 그 OTT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 결국 제 OTT하고 경쟁력을 위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게 우리가 유럽이랑 비슷한 상황이지 OTT 세계에서 완벽하게 그 막강한 컨텐츠를 뒤에 얹고 자기들이 전 세계 플랫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유럽에서도 뭐 AVMS가 제정될 때 실시간 채널형 OTT 서비스라든지 SVOD형 OTT 서비스가 아주 활성화된 시기에 그게 제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정을 했을 때 그런 서비스들을 그 규제 대상에 집어넣긴 했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지금 강 목사님 말씀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AVMSD에 BOD를 먼저 편입시키고 다음에 이제 BSP를 편입시켰잖아요. 거기까지 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업자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 방법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론, 해외 사업자들한테도 어떻게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집행할 것인가 이런 사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아무리 있고 없고 왔다 상관없이 넷플릭스세라든지 구글세, 유튜브세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시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없으면
손을 놓고 있는 거 맞는지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뭐라도 시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유럽은 최소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한 개 나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20개가 넘는 나라가 같이 움직이고 두 번째로 움직이고 물론 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 다르죠. 네, 예, 움직이고 사업자가 있지만 또 느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ABMSD가 상당히 크게 바뀌었잖아요. BSP가 편입되고 BOD 서비스에 쿼터제가 도입되는 제도 변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가이드라인이라 그것을 회원국들이 전부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21개월 동안. 그런데 아직도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문화했다 드러난 게 없어요. 우리가 제가 넷플릭스한테 드리는 말씀은 3% 세금 받는 건 이미 세금 받는 하고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네. 받는 거는 그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AVMS가 모든 규제의 유일무이한 창구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OTT 사업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국내 사업자들한테처럼 동등하게 규제하려는 노력들은 이미 있었고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심지어 프랑스에서 넷플릭스한테 몇백만 유로씩 한 해에 걷어들이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되는 게 프랑스는 우리나라 방발기금하고 우리는 영진기금하고 통합되어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자기들이 수혜자니까 자기들이 그 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그래요. 그 CNC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도 역시 수혜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도 그럼 좋겠다. 근데 유튜브는 까칠하게 굴어가지고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말했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얘기였어요. 독일에서는 말씀하신 건 제도로 만들었어요. 독일도 거둘 수 있어요. 법적으로. 유튜브도 그 극장에 걸리는 영화를 틀기만 하면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독일 그 관련된 FFA에서 우리도 고민이다. 어떻게 법은 있는데 어떻게 거둘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이다.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어서 글로벌 사업자여서 그다음에 뭐 인터넷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 안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맞고 앞으로 뭔가 하는 게 우리도 맞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의 그 유료방송 채널이라든지 뭐 지상파 채널에서 나오는 채널이 그대로 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동일하게 규제를 해도 유럽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실시간 채널만 제공하는 그 OTT 서비스가 유럽에서 뭐 등장을 하고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과연 걔네들을 현재 AVMS로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100% AVMS로 규제해요. 규제를 네. 해야겠지만 AVMS는 기본적으로 망을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상파건 근데 그게- 케이블이건 IPTV건 인터넷이건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실시간 채널만 제공하는 OTT 서비스가 있고 그 OTT 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광고 시간을 제한을 한다거나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어떤 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근데 문제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럽은 국경 없는 TV부터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 시청각 오디오 미디어 서비스 지침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PPL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격한 규제에 있다가 OTT 동영상 이제 거기서는 OTT 동영상이라고 표현하죠. 컨버전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서비스 확대 때문에 이제 PPL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아까 말씀드린 영상 부문 편입이 이루어지는 한편 기존의 방송 부문에 있던 서비스 그 규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낮추고 있는 노력이 같이 회원국들 사이에 같이 있잖아요. 대부분 강한 그 영상 사업자들은 방송 사업자들은 공영 서비스고 나머지 민간 서비스 부분을 인터넷 이제 미국 서비스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 부분에서 그런 이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법부터 일단 그리고 여러 회원국들이 있으니까 같이 지켜야 되는 법을 먼저 만들고 이제 실적을 어떻게 할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딱 페이스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긴 시간 동안 뭐 토론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좀 해봐야 될 부분이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사업자와 OTT 사업자 간의 앞으로 어떤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 그 와중에서 어떤 뭐 불공정 거래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현행의 방송법상의 금지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좀 그 파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저희 내부에서도 이 나름대로 저희가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의하고 있지 못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서로 공통으로 하는 최소 공약수인데 우리가 아직 여기에 어그리먼트가 없는데 법부터 먼저 나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부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방송법에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넣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규제란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는 굉장히 법으로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의 범위는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규제를 마치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처럼 보인 이유는 규제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강하게 올가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좀 그렇게 규제를 많이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오늘이 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방송 생태계라는 걸 커다랗게 보면 그 행위 주체 중에 정부라는 행위 주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부의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시장의 구조와 질서를 조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초기에도 필요한 그 작업이고 이러한 작업들이 결국은 그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복지에 굉장히 필요한 선결적인 조건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제 법제화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의 어떤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그런 규제와 법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